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 청소가 너무 귀찮아서 안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년 동안 이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있는데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요리부터 베이킹까지 총 6가지 요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말 간단해서 자주 만들어 먹는 통삼겹구이를 해볼게요. 통삼겹살을 600g 준비해 주세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껍질에 혹시 있을 털을 칼로 긁어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크기로 칼집을 내주세요. 소금과 후추를 골고루 뿌린 다음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 25분 돌려주세요. 밝은 조명에 넓은 투명창이 있어서 재료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파악하기 좋습니다. 윗부분은 아주 잘 익은 것 같죠? 이제 뒤집어서 20분 정도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기름이 아래로 빠져서 끓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껍질을 긁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흐를 정도로 부드러워요. 바스켓이 깊어서 기름이 많이 튀는 요리도 참 편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특히 관리가 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청소가 번거로워서 몇 번 안 쓴 튀김기는 오랜 기간 부엌장 안에 보관 중이고, 고기 구울 때 쓰려고 산 전기 그릴도 청소 문제로 몇 번 안 쓰고 결국 프라이팬으로 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베이킹 오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오븐 청소가 번거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븐형보다는 바스켓만 청소하면 되는 에어프라이어가 괜찮아 보였고, 아이닉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가 다른 제품 중에서도 장점이 많아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감자와 고구마예요. 바닥에 물 1컵 정도 넣고 200도에 20분 돌려주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서 정말로 편해진 건 의외로 감자랑 고구마 굽는 거예요. 프라이팬으로 구우면 감자나 고구마가 타지 않게 수시로 뒤집어주면서 구워야 되는데 F는 중간에 한 번만 뒤집어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뒤집어서 20분 더 돌려주세요. 베이킹 오븐을 사용할 때 다이얼을 직접 돌려야 돼서 온도나 시간 측정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건 디지털 터치라서 시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만들어 먹기가 쉽다 보니까 평소보다 감자 고구마를 더 많이 먹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 열 배출구를 제외하면 조리 중에 제품 표면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따뜻해요. 조리가 다 됐습니다. 잘 익은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종류를 구워봤어요. 먼저 반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타지도 않고 정말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속이 아주 잘 익어서 맛있네요. 이번엔 감자예요. 감자도 잘 익었어요. 촉촉한 게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호박고구마입니다. 색이 정말 예쁘죠?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 정말 맛있어요. 생선구이 만드는 것도 너무 편해졌어요. 제일 먼저 생선을 먹기 좋게 잘 손질해 주세요. 그리고 잘 씻어 주세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 주세요. 굽기 전 껍질에 칼집을 살짝 내주면 예쁘게 익습니다. 종이 호일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190도에 15분 돌려주세요. 프라이팬이랑 비교를 하면 속도는 프라이팬이 더 빨라요. 에어프라이어보다 좀 더 빠르게 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팬에 구우면 기름도 많이 튀고 그만큼 생선 냄새도 많이 나게 돼요. 윗면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10분 더 돌려주세요.
앞뒤면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프라이팬에 생선 구울 때마다 기름도 많이 튀고 냄새도 많이 나서 힘들었는데 이건 바스켓이 깊어서 그런지 기름도 많이 안 튀어서 냄새도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 투명창으로 보면서 기름도 안 튀고 타지 않게 구울 수 있어요. 탄 부분 없이 맛있게 잘 되었어요. 살이 촉촉한 게 정말 맛있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잘 익은 것 같죠? 프라이팬이랑 다르게 식용유도 필요 없고 칼집만 내서 구우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요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바스켓형으로 사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기계 안쪽 구석구석 닦아줘야 하는 오븐형 F랑 달리 바스켓만 씻어줘도 설거지가 끝나요. 게다가 아이닉 F는 바스켓부터 작은 부품까지 모두 상공사 스테인리스 소재라서 녹슬거나 코팅이 벗겨질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사용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설거지 하듯이 씻어주면서 1년 동안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닉 F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 제가 베이킹 오븐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F와 베이킹 오븐 각각 따로 만들어서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반죽부터 만들어야죠. 크림치즈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 설탕과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세요. 반죽이 뭉치지 않게 한 3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세요.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를 체에 걸러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반죽을 체에 걸러주세요. 이제 F를 예열해 주세요. 200도에 5분 돌려주세요. 케이크 틀에 반죽을 넣은 다음 기포를 제거해 주세요. 예열된 F에 반죽을 넣고 200도에 30분 돌려주세요. 아이닉 F의 조금 아쉬운 점은 조명이 주기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수동 조절은 따로 되지 않아요. 근데 창도 크고 밝아서 요리 상태를 확인하는데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울 때 내용물이 출렁거리니까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케이크들이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반죽은 베이킹 오븐에 돌려보겠습니다. 치즈가 부족해서 베이킹 오븐에는 종류가 다른 크림치즈를 섞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한 상태예요. 왼쪽이 베이킹 오븐, 오른쪽이 F에서 만든 치즈 케이크입니다. 베이킹 오븐에서 더 많이 익은 것처럼 보여요. 반으로 잘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F입니다. 모양이 괜찮죠? 그 다음 베이킹 오븐입니다. 반 잘라서 보면 마찬가지로 괜찮죠? 안쪽은 둘 다 잘 된 것 같아요. 겉면은 베이킹 오븐이 골고루 더 잘 익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베이킹 오븐이 따로 있어서 최근까지 F에서 베이킹은 안 해봤었어요. 만들기 전에는 솔직히 맛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스메그 베이킹 오븐이 아이닉 F에 비해 10배 이상 더 비싼데 맛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F로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 추천드릴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콘도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베이킹 오븐과 F에서 만든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 때는 재료를 각각 따로 계량을 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를 2배로 계량해서 반죽을 한 번에 만들고 반씩 덜어서 굽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밀가루에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골고루 섞어 주세요. 그 다음 조각낸 버터를 넣고 잘게 다져주세요. 버터가 쌀알 크기가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에 구멍을 만든 다음
계란을 풀어서 우유와 섞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부어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죽을 섞어주세요. 이제 스콘 결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을 반 잘라서 다른 반죽 위에 올려주고 눌러줍니다. 4번에서 5번 반복해주세요. 만든 반죽은 얇게 펴서 냉장고에 1시간 이상 휴지시켜주세요. 숙성된 반죽을 이제 반씩 자르겠습니다. 이제 스콘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못난이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자른 스콘을 바스켓에 넣고 계란 노른자를 발라준 다음 180도에 15분 돌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가 확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뒤집어서 노른자를 바르고 7분 더 돌려주세요. 오븐 없이 전자레인지나 밥솥으로 빵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결과물은 오븐보다는 보통 아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F는 레시피가 오븐이랑 비슷해서 따라하기 좋고 결과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참 만족스러웠어요. 반으로 나누고 남은 반죽은 베이킹 오븐에 돌리겠습니다. 완성된 스콘 결과물은 왼쪽이 F, 오른쪽이 베이킹 오븐입니다. 먼저 F에서 구운 스콘입니다. 잘 익어 보이죠? 이번엔 베이킹 오븐 스콘입니다. F보다 좀 더 많이 익은 것 같네요. 조리 시간을 조절하면 결과물이 엇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익힘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느낌이고 둘 다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F로 치즈케이크와 스콘 만들어 봤는데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에어프라이어를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이제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가전이 되었어요. 배달 음식 데우는 거나 냉동식품을 조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포함해서 F를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게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기존에 스메그 베이킹 오븐이 있지만 오븐 특성상 청소가 너무 번거로워서 빵 종류 외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닉 F를 구입하고 나서 다방면으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관리가 쉬운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닉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는 바스켓만 청소해주면 돼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304 스텐 재질과 요리가 얼마나 익었는지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또 베이킹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앞으로 다른 빵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스메그 베이킹 오븐이 아이닉 F보다는 구움색이 아무래도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정작 맛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F로 베이킹 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정용으로 베이킹 생각하시면 베이킹 오븐을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추 바사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킨가루, 빵가루, 카레가루, 고춧가루, 홍고추와 청양고추 다진 것, 다진 마늘, 소금과 후추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 닭다리살을 돈가스 옷 입히듯이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리고 바스켓에 식용유를 뿌려주고 재료를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한 번 더 뿌려준 다음 180도에 13분 돌려주세요. 시간 조절을 못하면 튀김옷이 금방 타버리니까 투명창으로 잘 살펴서 요리해주세요. 맛있게 잘 익었죠? 뒤집어서 식용유 뿌려준 다음 10분 더 돌려주세요. 그런데 닭다리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만드는 재미는 있는데 재료값 생각하면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잘 익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고추 바사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마블링 소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마블링 소스는 마요네즈 4큰술, 스리라차 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고추 바사삭 치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어요. 만드는 재미도 있고 시켜 먹는 것만큼 맛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재료가 있으면 한번 요리해 보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